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법률 심층 분석,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재심 사유가 차고 넘친다. 이런 데 동영상입니다. 일단 탄핵은요, 형사소송법이 준용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의 재심 규정도 준용이 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제 이설이 없습니다. 원래 이제 단심이고 한 번으로 끝나지만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이제 재심이 가능하다. 이거는 이설이 없어요. 이거는 뭐 어차피 형사소송법이 준용되기 때문에 재심은 된다. 이거는 좌파들도 인정합니다. 다만 이제 재심 사유가 뭐냐? 이거는 이제 따져보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재심 사유가요,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7가지가 있는데, 저는 대통령하고 이제 관계되는 거 한 3가지, 크게 3가지 정도가 이게 문제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먼저 이제 자막으로 제가 재심 사유, 형사소송법 제420조, 420조가 이제 재심 사유거든요. 여기 조문을 먼저 이제 자막을 한번 하나하나 보고, 그리고 이제 왜 재심 사유가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1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1호에 보면 원 판결에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 판결에 의해서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임이 증명됐다. 여기 딱 떨어지는 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게 재판할 때 증거 서류가 있잖아요. 여기 위조나 변조된 게 인정되면 재심이 됩니다. 여기에 딱 떨어지는 게 있죠. 바로 뭡니까? 바로 이제 우리 변희재 대표, 신혜한수, 신혜식 대표 고소한 바로 이제 홍장원의 메모, 홍장원의 메모를 증거 능력을 인정해서 정치인을 체포하려고 했다. 이게 탄핵의 큰 사유잖아요. 홍장원의 메모. 이건 이제 글씨가 박선원의 글씨다. 박선원 조작이 됐다. 이렇게 고소를 변희재 대표가 한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강남서로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직접 하겠다. 그래서 마포서에 있는 걸 강남으로 가지고 왔잖아요. 만약에 박선원 글씨로 밝혀지고, 그러면 이게 홍장원의 메모가 조작됐다. 위조나 변조됐다. 이러면 이게 딱 떨어지는 재심 사유죠. 대통령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아니, 그냥 대공수사권 줄 테니까 간첩들 싹 잡아야 했더니 이게 정치인을 싹 다 잡아요.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변절이 됐는데, 조작이 됐는데, 대통령까지 이런 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저는 충분히 재심 사유가 된다. 빨리 신속하게 홍장원 메모 실체를 밝혀야 된다. 이렇게 첫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재심 사유 중에 두 번째도 해당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도. 뭐냐? 원 판결이 증거가 된 정언이 허임이 증명된데, 대표적인 게 곽종건 특전사령관, 이 자각이 보석으로 풀려났죠. 조지호독이 정언하고 풀려났죠. 이 자들이 정언을 대통령한테 불리한 걸 하고 전부 보석으로 풀려나라고 뒷거래를 한 거예요. 곽종건은요, 곽종건은 김병주가 될 것이다. 김병주. 그 다음에 박선원 유튜브 했고요. 거기 변호인 선임한다고 박범계, 부성찬, 이런 자들이 회유를 한 거 아니에요. 아니, 국회의원이 과반이 안 되면요. 과반이 안 되면 이게 더 이상 못 들어가게 막으라고 지시하면 다 들어가는데, 과반이 안 됐으니까 안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라. 이렇게 과반이 넘어야 끌어내가 과반 안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앞뒤가 논리가 말도 안 되는 이런 게 정을 하는데, 왜? 이미 계엄이 이제 다 끝나니까 요원을 빼내라. 요원을 빼내라. 이걸 갖다가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완전히 왜곡해버린 그 과정이 유튜브에 다 나오잖아요. 이런 데 곽종거의 정언이 위정이다. 또는 조지호 체포, 이것도 말이 안 되거든요. 위치 파악이 왜 체포로 둔갑합니까?
이런 게 그 위증이다. 이러면 이게 그 재심 사유가 당연히 되는 거죠. 그런 게 위증에 의해서 국회를 뭐 폐쇄했다. 말이 안 되죠. 저는 이번에 그 판결문 결정문 중에 그 제일 황당한 게 뭐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한 게 계엄하려고 했는데 뭐 군인들이 명을 안 따르고 그다음에 그 우리 시민들이 막아내가지고 그래서 이게 계엄을 막은 거지 뭐 대통령이 원래부터 그런 식으로 그 평화적으로 하려 했는 건 아니다. 시민들이 저항이가 막아낸 거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떠들고 있는데 대통령이 처음부터 제대로 봉쇄하려고 했으면 김용현 장관 주장처럼 뭐 5천 명에서 7천 명, 10,000명 보내지. 근데 비무장으로 200여 명의 비무장을 보내겠습니까? 이 말은 처음부터 대통령이 국회의 폐악질을 경고한다는 이런 그 상징적 의미로 최소 병력을 비무장 보낸 게 분명한데 뭐 예를 들어 10,000명, 10만 명 보냈는데 뭐 시민들이 막 100만 명이 넘고 막았으면 판결문이 말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처음부터 대통령이 경고형으로 끝내지 국회를 폐쇄 봉쇄하겠다 이게 없는데 마치 이게 뭐 군인들이 저항과 시민이 나서가 용기 있게 막아낸 것처럼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게 사기 판결문들이 그렇게 났을 거예요. 결정문을. 부끄러운데. 하여튼 처음부터 대통령이 국회를 봉쇄할 의사도 없고 할 능력도 없고 병력이 있어야 뭐 봉쇄를 하고 끌어내든지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완전히 조작 왜곡된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이게 위증이 밝혀지면 그러면 이게 저는 재심 사유가 된다. 이렇게 앞으로 또 대통령 재판 과정이 어떤 정인들이 어떻게 말을 번복할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거기에 수많은 이게 증거들 수사 기록들이 증거로 써 있잖아. 근데 그 사람들이 너가 어떤 말을 할지 모르고 어떤 위증이 드러날지 모르니까 그러면 이게 재심이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재심 사유 7호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판결에 관여한 법관이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게 증명되면 법관이요. 직무 관련해서 불법을 하거나 죄를 지은 게 드러나면요. 재심이 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 저는 이재명이 권순일도 마찬가지라 봐요. 이재명이 권순일이 뭐 50억 클럽, 비타오백, 김만배, 로비 해가지고 이게 재심, 원래는 재심이 돼야 되는데, 근데 또 재심이, 중요한 거는 재심은 유죄일 때만 무죄로 재심이 됩니다. 근데 무죄를 받은 놈은 또 재심이 안 돼. 그게 일사부재리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권순일이 김만배 통해 로비한 거 있잖아요. 이거는 또 로비가 밝혀져도 재심이 안 돼. 왜냐하면 이게 무죄를 받으면 영원히 끝이야. 그러니까 유죄 받은 사람만 재심이 되거든요. 무죄로.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유죄잖아. 탄핵이 인용됐다는 말은 유죄잖아. 그러니까 이제 법관이 부적절한 불법이 밝혀지면 재심이 되는 거예요. 이재명은 안 돼. 무죄 받은 놈은 재심이 안 돼. 일사부재리 때문에. 일사부재리라는 게 한 번 이게 처벌되면 이게 똑같은 걸로 또 처벌 안 된다는 거거든. 기판력. 다른 말로 이게 실질적 확정력. 이걸 이게 일사부재리라고 합니다. 근데 윤 대통령은 이제 유죄이기 때문에 만약에 법관이 추악한 로비나 아니면 이게 협박이나 해유 이런 게 뒷거래가 있었다. 예를 들어 어떤 놈한테 너 인용하면 이게 소장시켜 줄게. 이런 게 드러나면 이게 바로 재심 사유다. 또 이게 정영식이나 제가 조한창이 따로 이야기했죠. 너 이게 인용 안 하면 이게 너 이거 폭로할 거야. 너 이거 가지고 이게 우리 탄핵할 거야. 너 고소해가지고 이게 완전히 재판관 쫓아낼 거야. 이런 협박에 넘어가도 이게 재심 사유입니다. 그러니까 재심 사유라는 게 법관이 뭐 소장시켜준다는 해유 또 이렇게 금전적으로 이게 로비 또는 이게 어떤가 협박 이런 게 드러나면요. 하나라도 이게 드러나면 이거는 명백하게 재심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영식의 협박, 조한창의 협박, 또는 김영도의 뒷거래설 커넥션, 저 모경준까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계속 진실을 밝히려고 끝까지 저는
승복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번 진실을 밝혀보려고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너무나 충격적인 상식과 다른, 법리와 다른 말도 안 되는 게 결정문이 읽어볼 수도 없는 말도 안 되는 게 정치 결정문이 나왔는데 그걸 그냥 깨끗하게 승복하고 에이 이제 끝난 거 덮어버립시다. 이러면 이게 우리예요. 우리 우파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도 이게 두 번째인데 세 번, 네 번, 다섯 번 줄줄이 당합니다. 이걸 이렇게 그냥 넘어가면 줄줄이 좌파들이 꼭 이런 짓을 재판관을 해유 협박하고 의석이 190석 넘으니까 그러면 이번에 선거에도 또 탄핵, 또 사기 탄핵하면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이게 끝까지 규명해 봐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기 때문에 영원히 전 국민을 속일 수는 없잖아요. 벌써 이제 정영식의 결혼식, 그것도 초호화 결혼식의 불법, 이런 게 드러나지 않아요. 여러 가지 아들 문제 인턴부터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주당이 그걸 가지고 가만히 있겠어요? 특히 민주당이 국회의원도 갔다는데, 예를 들어 한 돈 1,000만 원 축의금 내고, 이거 가지고 협박하면 어떡할 겁니까? 실제 제가 잘 아는 변호사가 50만 원 낸 거 제가 확인하고 방송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정영식. 그 다음에 조한창도 벌써 4월 1일, 2일 갑자기 좌파들이 아들의 병력 문제, 그 다음에 제가 취재한 명의신탁,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1억을 요구하는 협박 문제, 이걸 제가 조한창 부분에 따로 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수많은 법관에 대한 협박, 커넥션 의혹이 있다. 차기 헌법재판소장도 한번 보자고요. 혹시 소장 가지고 또 뒷거래인 게 없는지, 그것도 한번 진실을 밝혀봐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재심 사유가 많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7가지 중에 제가 3가지 대표적인 걸 말씀드리고요. 그 외에도 이제 새로운 명백한 증거가 나온다든지, 예를 들어 정치인 체포가 사실이 아니었다, 이런 명백한 증거가 새로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신규성, 그 다음에 명백한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이게 또 재심이 된다. 그런 것도 법에 5회 있죠, 5회. 제가 이제 1, 2, 7호만 위정하고 조작, 그 다음에 법관 해유, 협박, 이것만 말씀드렸지만, 또 새로운 신규성, 명백성, 새로운 증거가 추가로 나오면요. 나오면 또 이것도 재심 사유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무조건 헌법재판소는 한 번 재판하면 끝이다, 이게 아닙니다. 재심 사유가 있을 때는 재심이 된다는 것은 이설이 없다. 한명숙이나 옛날에 보면 재심 사유 많이 했잖아요. 요즘 박정희 대통령 시해했던 김재규도 재심하잖아요. 물론 다시 빨리 안 되면 다시 복귀가 그건 쉽지 않을지 몰라도 또 명예 회복이나 대통령이 그게 있잖아요. 지금 대통령이 예우나 모든 게 박탈당하고 경호 경비 빼고는요. 이런 데 문제도 있고, 또 이게 우리 역사적인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 재심이 되어 취소되면 재출마할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이제 재심이 됐을 때 실익은 이게 엄청나다 보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한번 규명해서 재판 몇 달이면 이제 형사재판 끝나겠죠.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수사 결과도 곧 나오겠죠. 홍장원 메모만 조작으로 넣어도 바로 재심 청구 들어가야 된다. 근데 이건 아마 곧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가 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이 탄핵 재판은 처음부터 끝까지 총체적으로 불법을 거듭한 건데, 이런 불법을 바로잡는 마지막 단계는 재심으로 기존 판결을 뒤집어서 다시 윤 대통령이 윤어겐 다시 복귀하는, 이게 마지막 순간입니다. 따라서 이제까지는 총체적 불법으로 일단 탄핵 결정까지 나왔지만 아직도 끝난 게 아니고 재심이라는 또 마지막 절차가 남아있으니 우리가 끝까지 홍장원의 메모, 곽정근의 위정, 이걸 한번 파헤치도록 끝까지 한번 노력해보고, 그 다음에 재판관들이 추악한 뒷거래나 또는 로비가 없었는지 이것도 파헤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